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라이트의 윤송아입니다. 오늘 특별히 법조인과 함께 하는데요. 암호화폐 현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유튜버 신도님 그리고 스펑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신도님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또 한 주가 지났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변함이 없는데 지금 날씨가 문제네요. 예, 지금 태풍이 우리나라 서해상을 따라서 주말에 북상한다니까 여러분들 대비 안전관리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아직은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곧 다가올 이슈들이 있죠. 그 이슈들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법조인과 재밌는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펑키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또 날씨 정말 이슈죠. 어제 정말 저도 운전을 해서 지나가는데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시청자분들 다들 꼭 무사하셨으면 좋겠고, 비트코인 이번 달에 이제 어떻게 보면 호재들이 좀 기대가 모이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벡트의 출시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렇다고 섣불리 막 그런 충동적인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좀 지켜보시면서 좀 여유 있게 명절도 잘 보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박경희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박경희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그룹에서 공동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코인라이트에 이렇게 초대돼서 나오게 돼서 되게 기쁘고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판례로 보는 암호화폐 사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되살아나면서 사기 또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들이 어떤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지 알아보고요. 이들의 수법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님께 조언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암호화폐 사기에 관련된 피해가 한 어느 정도나 되나요? 사실 최근에 법무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벌써 2년 동안 165건을 적발해서 132명을 구속 기소하고 288명을 불구속 기소를 했다고 하고요. 보통 이제 암호화폐 투자 관련해서는 사기, 다단계 판매, 그리고 이제 유사수신 행위 위반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데 총 피해액이 2조 7천억 원 가까이 된다고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기 지금 피해액이 2조 7천억 원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증거가 있는 사례만 저 정도인 건가요? 아니면 사실 어떻게 보면 수면 위로 안 올라온 사기건도 많을 텐데 그런 것까지 추정된 수치인가요? 지금 일단은 기소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증거가 있기 때문에 기소가 되는 거고요. 판결이 나온 것까지를 종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나올 때는 조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겠죠. 네네네. 네. 지금 현재 의혹 사례가 2조 7천억 정도 추정이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본인들이 사기를 당한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네 코인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상폐될까 봐 지금 쉬쉬하고 있는 프로젝트까지 한다 그러면 사실상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증발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판례로 보는 암호화폐 사기인데요. 변호사님께서 화면으로 판례를 준비해 오셨는데 바로 어떤 수법인지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준비해온 첫 번째 판례는 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입니다. 보통 줄여서 방판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이 총 합이 30억 원이 좀 넘었었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토큰을 이제 패키지 종류로 나눴습니다. 스타트, 프로, 이그제큐티브, 타이쿤,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패키지 종류를 나누고 패키지가 좋아질수록 토큰 수를 차등해서 지급하고 그리고 이제 분할로 인해서 토큰이 증식이 되는데 그 증식에 있어서도 이제 패키지가 좋아질수록 증식을 더 많이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하위 사업자들을 많이 이제 추천해서 유치하면 여러 가지 추천 수당, 후원 수당, 매칭 보너스 이런 것들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를 모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암호화폐 판매가 방판법에 걸리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를 판매하는 방식 자체가 다단계 판매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다단계 조직이 되려고 하면은 3가지 정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제 첫 번째가 하위 판매원을 모집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위 판매원이 이제 3단계 이상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후원 수당 같은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은 다단계 판매 조직이 되는데요. 이런 다단계 판매 조직을 이용을 해서 판매를 하려면 방판법상 등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암호화폐 사기 사례는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된 것입니다. 네, 근데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거면 이거 다단계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스펀키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다단계 거래소들은 이 같은 수법을 쓰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실 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긴 사기를 하죠. 치죠. 뭐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뭐 아파트를 걸고 와서 코인을 사면은 아파트를 줍니다. 람보를 줍니다. 뭐 벤츠를 줍니다. 뭐 별의별 정말 상상 초월의 상품들을 걸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코인을 구매하도록 이제 유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제가 이제 변호사님이 좀 궁금한 거는 방금 전에 이런 다단계별로 그런 코인 판매들이라든지 이런 다단계 수법들이 활용이 되는데, 사실 이런 걸 구매하는 사람도 이걸 알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뭐 너무 뻔히 보이는데. 일단은 이제 수당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들을 때 본인 밑에 하위 사업자들을 많이 데려오면은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하위 사업자를 모집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본인도 다단계 판매라는 거를 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뭔가 이게 뭔가 법정 앞에 서게 됐을 때는, 그러면 다단계별로 맨 밑에 있는 사람 빼고는 다 뭔가 같은 죄명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제가 첫 번째 소개시켜드린 사례가 약간 판매책 중에서도 약간 중간 정도 되는 이제 판매책이 처벌이 된 사례이거든요. 이분들도 이제 자기 밑에 또 이제 모집을 하면서 이제 수당을 받으려고 했고, 그리고 지금 전체 이 다단계 판매 조직이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걸 안 상태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같이 방판법 위반 공범으로 처벌이 된 사례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그 방판법이라는 게 지금 ICO 사기업체한테 적용하는 법률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피해 규모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큰 사고가 났어도 방판법 어느 정도 처벌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처벌이 이제 제 기억으로는 5년 이하 징역이었던 것 같고요. 5년 이하 이제 징역. 그런데 이제 보통 그 말씀하시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기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사기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5억 이상, 50억 이상 그렇죠. 되면은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는 몇 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무기징역까지도 될 수 있는, 근데 그렇게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법률은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방판법에만 딱 걸려든다 그러면 이 사례는 이제 방판법 위반만 문제된 이제 중간 판매책이기 때문에 방판법 위반만 문제된 사례였었고요. 다른 사례들은 특정 경제 가중 처벌법 사기로 처벌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 문제가 된 이 다단계 거래소에서는요, 다단계 그 업체들처럼 코인을 거래소에서 사고 팔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신두님, 여기에 대해서 들으신 내용 혹시 있으세요? 일단은 다단계로 판매를 하더라도요, 문제는 뭐냐면 기술력은 없어요. 그냥 코인의 실제 뭐 기술력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아까 스폰키님이 말씀하신 중간 책이나 하위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본인들이 이게 기술이 없는 걸 어느 인지를 해요. 그리고 이거는 쓰일 수도 없는 코인이라는 걸 알고서 거래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래 참여자들도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걸 알았을 때 뭐 자기가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던가 아니면 사기 위험이 있다는 걸 주변에 알리던가 하는,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자기가 일조로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같이 참여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 없는, 지금도 뭐 아까 2조 7천억의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고 얘기만 한 거지, 제가 볼 때는 그 10배에 해당하는 코인들이 아마 잠재적으로 터질 겁니다. 터지는데, 단 지금도 우리 이미 미국이나 이쪽에서 사기라고 판명된 코인 중에 이름은 말 못하는데 한국 쪽에서는 아직도 장외거래를 하는 코인이 있어요, 사실. 있고 그거를 한국 쪽에서는 소송을 걸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만약에 스캠이라고 판정 나는 순간 시세 가치가 제로가 돼버리기 때문에 끝까지 지금 자기들은 믿고 장외 거래를 지인들한테 팔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어머, 안타깝네요. 네. 그것도 근데 알고서 팔면 일종의 알고 사기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도 자기의 이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그냥 쉬쉬하는 분이죠. 몰랐다고 해버리는 거죠, 나중에. 이런 거 되게 저는 좀 그래서
잘은 이해는 못하지만 약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프로젝트에 이런 다단계 형태의 프로젝트에 1,000명이 참여를 했다면은 네. 마지막에 투자한 한 명 빼고는 다 그게 다 어떻게 보면 한 무리가 아닌가. 결국에는 다 뭔가 얻는 게 있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얼마나 처벌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건지 아랫사람은 몇 명한테밖에 안 팔았으니까 얻은 게 별로 없으니까 뭐 약간 벌이 덜한 거지. 이게 좀 되게 많이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전형적인 이 피라미드 수법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많이들 보셨죠? 그런 수법들을. 네, 그렇죠. 뭐 사실 저희는 그렇게 이게 되게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좀 어렵긴 한데 특히나마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 좀 이게 많이 있는 것 같거든, 많이 네. 있는 것 같고 해외에서는 이제 한때 가장 크게 이슈가 터졌던 게 이제 비트커넥트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커넥트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도에 한참 핫하다가 이제 2018년도 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상장 폐지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그 스캠으로서 이제 완전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로 이게 운영이 된다는 게 이제 나온 다음에 그렇게 된 사례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 비트커넥트 같은 경우도 이제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총 한 15위 정도까지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뭐 몇 조 단위의 이제 시총까지도 올라왔었던 코인이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사례를 보고 좀 축소 버전으로 좀 많은 다단계 업체들이 좀 따라서 좀 하고 있지 않나 약간 싶습니다. 일명 다단계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 피라미드 다단계 수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방탄법의 어떤 조항을 위반한 건가요? 그 방판법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 조직을 이용해서 이제 재화 등을 판매할 때는 등록을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아무나 그냥 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등록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비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이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수당을 산정하는 방식, 뭐 판매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다 서면으로 작성이 되어서 제출이 되어야지만 그래야 등록이 됩니다. 이 얘기는 즉 그 다단계 판매를 통해서 구매한 사람이 뭔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약간의 담보 같은 것들이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보통 암호화폐를 다단계 판매로 할 때는 이런 등록이 당연히 없으니까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험도 없고 회사 자본금도 적고 그러니까 이제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아시겠지만 그 우리나라 정부가 ICO에 대해서 전면 금지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말씀드린 대로 등록을 한다는 거는 공정이나 시도지사한테 등록을 해야 되는데 ICO를 금지하고 있는 정부 기관에서 제가 이걸 다단계로 판매하겠습니다라고 등록하러 가면 등록을 해줄까요? 전 당연히 안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암호화폐가 다단계가 연결이 되면 결국은 방판법 위반은 어쩔 수 없이 항상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안 해줬더라도 이제 자체적으로 사업을 좀 잘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스펀키님, 왜 다단계 거래소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가 이렇게도 많은 걸까요? 글쎄 말이에요. 정말 저도 참 이해가 하기 힘든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 로컬 거래소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예요. 아마 중국 다음일 거예요. 중국에는 아마 암호화폐 거래소가 한 1,000개 이상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그만큼 시장이 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가 그렇죠. 거래소가 뭐 200~300개가 나온다는 게 정말 그것도 그 단기간 안에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거래소들도 물론 이제 무조건 이런 거래소들이 저도 이제 좀 프로젝트 입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 보니까 프로젝트나 그런 거래소들도 그만큼 자기네 경쟁이 치열하고 어떻게 보면 투자 유치가 힘들어지는 만큼 좀 절실한 상황들에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네가 이 모집되는 이 자금이 이게 정직한 자금인지 네. 아니면은 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자금인지 뭐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순간에 아니면 부도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를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건드리게 되는 것 같고 또 동시에 그 절실함 때문에 여러 가지 다단계 수법이라든지 머리를 굴리다 보면은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요. 가장 궁금한 점, 이 판례 사기 업체들은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궁금해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3명이었었는데 이제 네. 죄질이 강한 이제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요. 사실 징역 1년이라고 하면 왜 이렇게 작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전체 코인에 대한 맨 처음에 소위 말하는 기획자, 경영진은 훨씬 더 세게 처벌을 받았을 거고요. 이분들은 이제 중간 판매책 정도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신두님 표정이. 저는 사실 뭐 피라미드든 뭐든 아까 뭐 방판법에 접촉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너무나 웃긴 게 네. 우리가 산업적으로 피라미드 식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한 게 벌써 100년이 넘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면 그 법을 가지고 지금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을 논하는 이 시기에 그 법을 잣대로 처벌을 한다? 상당히 아이러니한 거죠, 사실은. 예. 뭐가 먼저고 뭐가 뭐 나중인지는 모르겠지만 방판법에 따라서 블록체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블록체인을 갖다가 아직도 언제 제정된지도 모르는 법률 잣대로 그래서 기준을 잡는 건지 따라가지를 정부 방침이 뭐 늦게 따라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빨리 좀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 아닌가. 네, 다음으로는 유사 수신행위 관련 판례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화면 보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두 번째 판결 같은 경우에는 유사 수신행위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사기죄로 이제 처벌을 받은 사례인데요. 이제 이 발행하는 회사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설, 부동산, 금융 컨설팅 전문 회사인데 전 세계 유통 가능한 이제 암호화폐를 개발해서 세계 코인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뭐 브라질과 필리핀에서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 금액이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7단계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해당 금액마다 이제 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그 포인트로 코인을 구입하는데 역시 여기도 뭐 분할이 나옵니다. 3배수로 분할 증식되고 따라서 이제 현금화하면 원금보다 훨씬 큰 이제 수익이 보장된다. 이렇게 투자를 권유해서 수익 보장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그리고 사기죄로 처벌된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판례 사기업체는 어떻게 위반을 한 건가요? 일단 유사수신행위의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저희 보통 수신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받는 거잖아요. 이제 은행에서 이제 수신을 하는데 이렇게 수신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인허가를 받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돈만 받은 게 아니라 원금 또는 초과 수익을 보장한다. 이런 약속을 하고 돈을 받는 거를 유사수신행위라고 하고 그 경우에는 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처벌이 되고요. 뭐 본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까 설명에 있었지만 뭐 3배 분할 증식해서 현금화하면은 수익이 보장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설명했던 거 뭐 이 회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고 뭐 거래소를 운영하고 뭐 외국에서 성황리에 이런 설명들이 다 거짓말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기죄로 같이 처벌된 사례입니다. 저는 올해 3월에 바로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됐던 그 코인업 대표 기억을 하는데요. 비슷한 내용이었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이라고 하기가 좀 민망한 게 이미 뭐 40년, 50년 전에 썼던 사기 방법을 그대로 들고 와서 여기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속은 거는 뭐 속은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조금만 본다 그러면 이미 사기 사례로 판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뒤져보면 법전 다 있는 사기를 갖다 썼는데 그래도 걸린다. 과연 이거를 갖다가 당하는 분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욕심에 사로잡혀서 투자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기가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땐 이걸 누구 한 명만의 문제, 저 자신도 문제고 우리나라 국가적인 정부 시행 정책도 문제고 모든 뭐 복합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게요. 상처를 받았을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피해자들이요.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지금 받을 수가 있나요? 받을 수 있는 피해액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일단 형사고소를 먼저 하시고요. 근데 사실 형사고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손해를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손해액을 받으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민사소송하는 게 비용도 들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 담보 자산이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형사 고소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형사 고소 과정에서 이제 그 피고인 피의자가 피해를 배상해야지만 형이 좀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형의 감경을 목적으로 피해자들한테 일부 피해를 이제 배상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배상을 받는 게 또 쉽지만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저희가 피해자를 대리를 해보면은 네. 그럼 담보 자산이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담보 자산으로 저희가 잡아서 할 수 있는 게 대표자의 부동산 뭐 이 정도가 일반 이제 피해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본인이 좀 큰 돈을 좀 투자하신다라고 생각하면 그 법인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대표자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거는 대표자 본인의 부동산 맞나 정도라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팁 감사합니다. 사기 거래소들의 수법을 좀 저희가 좀 미리 알고 조심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변호사님, 그 자기들이 다단계가 아니라고 하면서 사기치는 사람들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좀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본인 입으로 다단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위 판매원, 그러니까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러면 수당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으면 이거는 다단계로 보시고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원금도 보장되고 뭐 수익이 뭐 200%, 300%, 뭐 적게는 25% 확실하게 보장된다. 이렇게 수익이 보장된다라는 약속을 하면 역시 이것도 범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피해자들 상담을 좀 해보면은 본인이 누구한테 화폐를 샀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누군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화폐를 만약 구매하신다라고 하면은 보통 잘 아시겠지만 다 홈페이지를 열어서 백서를 등록을 하고 그리고 어떤 판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시면서 특히 그 홈페이지 내에 누가 판매하는지, 그러니까 법적 주체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지 이걸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요. 왜 그러냐면 다단계라는 게 여기 있는 분들도 보면 어느 지나간 사람이 이런 코인이 있다, 뭐 원금 보장하고 한 달 있다는 3배를 주겠다면 안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판매 주체를 모르냐면 우리가 이거를 머릿속에 알고 습득하고 지식을 알고 있지만 지인이나 친한 사람 아니면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이거를 권하게 되면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을 믿고 샀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누가 팔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다음부터 그분을 믿고 신뢰해서 샀고 정말 그 사람이 2배라고 3배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혹되는 거지. 문제는 우리가 지나가다가 3배 준다고 하면 누가 믿어? 그 사기인지 다 알고 있죠. 초등학생도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친해지면서 그분들에 의해서 이게 설파가 되고 전파가 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매 주체도 모르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 당하고 나서는 그분들도 지식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변 여건이 다단계라는 게 그렇게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판매 주체도 모르고 그다음에 자기가 나중에서 야 이런 어이없는 걸 당했나 이렇게 자각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경우. 그래서 그런 거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뭐 삼촌이 좋다고 하니까 그래. 우리 동네에 그 똑똑한 약사분이 추천을 하니까 맞아요. 그분은 똑똑하니까 맞을 거야라는 생각들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단계형 거래소에서 파는 그 코인들 무조건 다 사기인가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코인은 없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런 사례를 해외에서 들어오는 프로젝트에서 많이 봤는데 이제 외국 프로젝트고 외국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유럽 국가, 뭐 독일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이제 한국 와서 한국이 워낙 또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붐이 이제 많다 보니까 투자 유치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당연히 이제 어디서 펀딩을 받고 싶은데 어떤 특정 업체에서 와서 우리 어느 업체가 너네한테 투자를 하겠다 하면은 그 회사에 굉장히 반갑게 그것을 이제 반기게 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투자를 한다는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다단계 뭐 인프라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돈을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약간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펀딩을 받았는데
그 펀딩의 출처는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다단계를 운영하시는 분이 되든 어떤 분이 되든 그냥 우리 펀드다 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 내 개인 자금이다 그러면서 투자할 수 있고, 되게 다양하게 포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투자 자체가 암호화폐로 이루어지니까 네. 뭐 그 출처라든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뭐 여러모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기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금 모집의 방법인 거지 무조건 좋은 프로젝트든 안 좋은 프로젝트든 뭐 그런 식으로 뭐 다단계니까 나쁜 코인이나 뭐 이런 판결을 갖고 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좀 부연을 네. 해볼게요. 일단 스펀키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외 업체가 건강한 업체가 와서 좋은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다단계 업체하고 만약에 손을 잡고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인식이 안 좋아져 갖고 프로젝트 자체가 좌초되는 경우도 있고, 잘 나가다가 뭐 갑자기 다단계, 이제 해외 업체는 다단계인지 몰랐던 거죠. 근데 다단계 업체에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인식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는 다단계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나 우리나라 뭐 지방 뭐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자금 모집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해 갖고 좋은 선량한 좋은 자금, 뭐 다단계라고 나쁜 자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서로 물려 있는 자금이 수혈되는 게 아니라 네. 돈이 필요한 회사에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제반 사항을 만들어주고, ICO가 그런 원래 좋은 취지에서 나온 게 이제 변질돼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했다 그러면 지금 솔직히 투자 피해 나온 것 중에 절반은 제가 볼 땐 이거는 기득권의 책임이에요. 정부의 책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만약에 선량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중간에 마진을 띄지 않았기 때문에 코인의 가격도 떨어질 리가 없었고요. 그리고 코인의 등락이 이렇게 심할 수도 없고 덤핑이 또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물론 그중에 정말로 전략적으로 사기를 치려는 프로젝트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지 않은 프로젝트는 충분히 스타트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부분도 우리는 분명히 관가하면 안 돼요.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이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피해 계속 나와요. 그렇다면 이 코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건가요? 자체 가치가 있다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게, 구글이 97% 주가 하락을 맞았는데도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걔네들이 얼마나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힘이 있고 그 커뮤니티가 얼마나 밀어주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가 정말 믿고 계속적으로 뭐 실패하더라도 독려해갖고 망한 프로젝트도 살릴 수가 있는 건데, 사실 기술이라는 건 발전하면 되니까, 아니면 투자를 더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꽃 펴보지도 못하고 중간 단계에서 그냥 싹이 잘라지는 경우가 나와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거죠. 다단계 거래소에 이렇게 사기 코인들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어떤 종류가 좀 있었나요? 제가 한번 답변드릴까요? 대부분 네. 별거 없습니다. 다 자기네 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방법으로 쓴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장이다 보니까 거래량을 동반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슈를 만들고 싶다 보니까 만드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방법들이 이제 편법이라는 거죠. 아까 이제 변호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포인트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계좌에 돈을 넣지도 않고 계좌에 돈을 만들어서 가장 머니를 만들어 갖고 가격을 올립니다. 그리고 자체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높은 구간에서 코인을 사게 되는 사람은 전부 다 그 중간에 갭이 생겨갖고 손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거래소는 그거를 판매해갖고 거기에 현금으로 수익을 얻고, 거의 대부분 보면 뭐 방법은 다 똑같아요. 돈을 버는 방법은 다 똑같은데, 이제 그 중에서도 거래소들이 편법을 할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편법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거는 아닌가, 그런 부분도 우리는 분명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게요. 이렇게 코인들을 살펴보면, 사기 코인의 유행을 살펴보면 백서를 갖추지 못한 부적격 코인도 있고요. 여행사나 뭐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닌 경우도 있었고요. 또 유명 브랜드를 표방하는 일명 짝퉁 코인 비슷한 그런 것들도 좀 있었는데, 이 유명 브랜드를 표방하는 코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다 지나서 얘기를 하면은 그렇지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 시장이 좋았던 2017년도나 네. 아니면 2018년도 초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이제 많은 그때 한참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이 그때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았었는데, 네. 정말 그때 정말 많은 사례들이 들어오면서 좀 검토해달라는 프로젝트가 많은데, 정말 대놓고 사기인 경우가 많았어요. 대놓고 표방이었고, 네. 그 대놓고인데 우리도 보면서 와, 이거 완전 사기다. 근데 웃기다. 근데 사기니까 재밌어서 한번 투자해볼까?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로 약간 흥이 올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사기인 게 막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막 나이키 코인.
재밌네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막 그때는 사실 약간 유행이었던 게 뭐 대기업 플러스 코인 붙이면 뭐 알리바바 코인, 텐센트 코인, 카카오 코인, 삼성 코인, LG 코인 그냥 모든 게 그냥 줄줄이 나왔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웃으면서 네. 와 이런 사기도 진다 사람들 정말 기가 막힌다. 근데 웃으면서 또 투자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왜냐면은 신기하네요. 그때는 이제 다 흥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네, 근데 네. 또 사기들도 또 잘 됐어요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란 게 참 좀 뭔가 잘 될 때는 그 흥이 올라서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되고 정말 사기꾼들도 대놓고 이거 사기긴 한데 잘 될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투자가 되도록 뭐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면서 웃으면서 투자하고 약간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게 제 기억이 나네요. 근데 정말 많았어요. 이런 사례들. 근데 이런 사기 코인, 짝퉁 코인들의 홍보는 그냥 이렇게 입으로 전해지는 거였나요? 뭐 어떻게 홍보를 했었나요? 기억이 나나요? 그때는 홈페이지도 물론 했는데 네. 제가 아직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코인들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의 대표인 비탈릭의 얼굴을 네. 포토샵 해가지고 네. 자기네 대표가 비탈릭이랑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건 잘 될 것이다. 막 음.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코인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 근데 저 비탈릭 오어라 때문에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왜 좀 정말 기가 막힌 상황들이 그 당시에는 정말 많았고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진짜 사기고 자기가 투자했던 나머지 상품들도 안 풀리기 시작하고 비트코인도 하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현실이 들이닥치면서 잠깐만 얘네 진짜 사기꾼이잖아. 그 뒤늦게 이제 후회한다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막 고소를 하려고 하거나 뭐 네. 어떻게 액션을 취하려거나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투자가 돼도 좀 이면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 변호사님도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담을 많이 네. 하다 보니까 상담을 하면은 이제 대부분 어디서 믿었나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코인들이 커뮤니티 방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홈페이지 외에 추가로 주로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커뮤니티 방을 형성을 하거든요. 그럼 그 커뮤니티 방에서는 기본적으로 관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토큰 발행자를 대행해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투자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이미 투자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뭐 1,000명, 1,50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서로 얘기를 나눠요. 이제 뭐 이 토큰에 대해서 신문 기사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거 사실인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랑 제휴를 해서 뭐 그 제휴 업체에 가면은 이 토큰을 실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이런 신문 기사가 나왔다. 그럼 이게 사실인가요? 그러면은 그 관리자가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근데 관리자가 그 얘기해주는 내용들이 이제 거짓말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고소를 하게 될 때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카카오톡을 다 다운받아 주세요. 그러면 한 몇백 장 가져오시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실제로 거짓말인 것들을 이제 캡처해가지고 증거로 붙여서 그렇게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들을 많이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래소 담당자만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바람잡이? 네네네. 그러니까 그쪽 코인 발행업체가 좀 친하신 분이 약간 이렇게 붕업을 해주시면서 이거 잘 될 것 같고 뭐 여기서 유명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또 구체적인 판례 사례가 또 있잖아요. 화면으로 한번 보실까요?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또 한 거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호화폐를 실제로 판매하면서 이제 사기들이 발생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발생한 게 아니라 이제 암호화폐가 사실 여러 가지 사기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정확한 정보를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속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사례도 보면은 어떤 특정 코인이 있는데 자기 그 코인에 대해서 파트너 티어 자격이 있다. 따라서 원래 보통 1 이더리움을 주면은 이제 1,000개만 받을 수 있는데 자기는 파트너 티어기 때문에 1,200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더리움을 주면 내가 그걸로 많이 이 토큰을 사가지고 너희한테 이렇게 나눠주게 분배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실제로 알아보니까 이더리움을 받고 그냥 본인이 이제 그렇죠. 본인이 편취를 한 거고 실제로 그럼 이 사람이 파트너였냐? 그럼 전혀 그런 게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사기로 처벌된 사례입니다. 와, 그러면은 사기 금액이 또 엄청났겠네요. 이 건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뭐 발행업자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매했던 사례가 아니라 특정 개인이
이제 지인을 속인 거죠. 지인을 속여가지고 이더리움 60개, 57개 이제 2명한테 받아가지고 네. 한 1억 정도, 아. 1억 정도 이제 처벌은 어떻게 나왔나요? 이 처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습니다. 아, 그런데 이 처벌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네. 이제 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거고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집행유예가 나온 걸 봐서는 이분이 초범이지 않았을까. 이제 다른 이전에 전과가 없고 이번 것만 이제 사기로 처벌됐기 때문에. 합의를 또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예. 합의 여부도 그 양형에 합의를 볼 수가 있으니까. 예,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수법에 안 당하려면 우리가 다 같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뭐 공부해야죠. 사실 뭐 변호사님도 잘 아실 거고 뭐 수신도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 많은 피해가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묻지마 투자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고서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체크도 안 해보고 그냥 서로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접하듯이 이게 아니면 평생 돈을 못 번다. 약간 그런 마인드로 정말 돈부터 던져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검토해보는 약간 이런 거꾸로 되는 투자 방식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투자의 유혹이 강하고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조건이라면은 그럴수록 더 의심을 하면서 약간 그런 습관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약간 꿀 같은 어떻게 보면은 막 수익 원금 보장 막 몇백 네. 프로 막 몇천 프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냥 눈 돌아가면서 그냥 약간 뭐 그 어떤 질문도 안 하고 투자부터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말이 안 되도록 좋을수록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잠깐 한 발 물러서서 좀 현실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고 아니면은 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신중한 투자 그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전체적인 이 여러 가지 사기건의 한 90%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게요. 변호사님께서는 정말 독특하고 또 기억에 남는 이런 사기 피해들 많이 봐셨을 것 같은데 하나 또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까 지금 얘기를 조금 네. 이어서 해보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사기를 안 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제가 투자 전문가는 아닙니다. 어떤 이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보고 이 사업이 성공하겠다, 못하겠다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블록체인 암호화폐 쪽 그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백서를 많이 보게 돼요. 이제 백서에 대해서 이제 법무법에서는 비증권 의견서라는 걸 쓰다 보니까 백서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럼 여러 사례의 이제 백서들을 보면은 확실히 수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나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작성한 백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사람이 봐도 되게 꼼꼼하게 적혀 있어요. 자기의 계획은 이렇게 된다라는 게 꼼꼼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토큰을 몇 개를 발행해서 어떻게 나눠서 쓸 거며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도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고 앞으로의 계획, 사실은 토큰 판매 대금으로 앞으로의 뭔가 사업을 하려고 파시는 거잖아요. 네. 그 계획에 대해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교를 해봤을 때 정말 헐렁한 백서 그리고 꼼꼼한 백서는 뭐 사업을 정확하게 몰라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백서라고 하는 거는 다 공개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버전별로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코인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돈 넣기 전에 다른 코인들 그래도 나름 조금 잘 됐다라고 하는 코인들 백서를 한번 보시고 내가 돈을 넣고 싶은 코인의 백서와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제 이제 저 같은 초보죠. 이제 초보가 만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티 방이나 이런 데에 조금 며칠 이렇게 있어 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누는 얘기들. 왜냐면은 뭐 주식 시장에도 보면은 뭐 토론방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막 이상한 말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의미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반 상식선에서도 사실 구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며칠 좀 지켜보시고
그래도 조금 여러 사람, 다수의 사람들이 일관되게 가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백서도 나름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고 그리고 누가 주체인지도 좀 명확하고 그리고 만약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혹시 뭐 자문하는 법무법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프로젝트는 그래도 제대로 해보려고 변호사한테 수임료를 주면서 자문을 받고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만일 자문하는 법인이 있다 그러면 아 그래도 조금은 더 낫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신가요? 뭐 그 다음에는 사실 뭐 소소한 건이기는 한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아시겠지만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가상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이제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제 이걸 이용해서 사기를 친 사례인데 네. 이제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외국 거래소에 계정이 있다. 외국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현금을 주면 내가 외국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싸게 사서 너한테 주면 네가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비싸게 팔 수 있을 테니까 그럼 이익을 볼 거야라고 돈만 받으신 거죠. 역시 이제 편취를 하신 거고 편취 금액이 뭐 크지는 않고 한 5천만 원 정도이긴 했었는데 사실 그 피해 입은 분 입장에서 5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렇죠. 개인한테는 큰 돈인데요. 굉장히 큰 돈이죠. 예. 판결은 어떻게 났나요? 이 경우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불장일 때 이렇게 유행했던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사기인 것 같은데 이때 우리나라랑 그 외국이랑 얼마나 차이가 났었죠? 한 2배 가량이었나요? 2배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한 50% 정도 우리나라가 더 비쌌죠. 그래서 이제 재정 거래가 그 당시에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판을 쳤었는데 뭐 우리나라 모든 은행에서 정말 해외 그 화폐 자체가 이제 그 홍콩 달러 아니면은 뭐 US 달러 뭐 등등 네. 거의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정말 네. 그냥 다 싹 쓸어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정말 네. 그래서 이제 제 기억나는 게 이제 명동에서 그 여러 가지 환전상들 제가 봤을 때 환전 수수료가 10%가 넘어가는 건 처음 봤어요. 환전 수수료가 10% 넘어가고 또 이제 그 화폐 단위로 틀려요. 뭐 홍콩 달러 1,000불짜리면은 네. 환전 수수료가 더 높아요. 그런데 이제 100불 단위면은 떨어지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을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의 프리미엄이 커서 해외 전 세계 자금이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그걸 그 돈 빼나가려고 아주 좀 난장판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게요. 참 요란했던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요. 코인이 실제 화폐처럼 사용되는 그 현장을 찾아가는 순서 코인캐스터가 간다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여러분을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김도연입니다. 이곳에도 암호화폐로 결제를 받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어떤 곳인지는 아직 잘 못 들었어요. 어떤 곳인지 지금 저랑 같이 가보실까요? 근데 여기는 보면 가게라기보다는 가정집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선 주소는 이곳이 맞는데 여기 이 주소가 맞거든요. 3층.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사장님 여기가 뭐 하는 곳이죠? 네, 도시민박업이라고 네.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여기가 게스트하우스예요? 네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나요? 네, 여기는 거의 이제 인터넷 사이트로 뭐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만 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한 번에 몇 팀이나 묵을 수 있나요? 네, 저는 남는 방 하나로 하기 때문에 하루에 두 분만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 저건 뭔가요? 네, 이거는 중구구청에서 나눠주는 도시민박업 등록업소 상패입니다. 그럼 인증을 받았다 이런 네네, 상태인가요? 네. 저기 사진도 있네요. 네, 사장님 이 사진들은 어떤 사진들인가요?
네, 여기 사진은 게스트들과 한복 체험을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한복을 입고 사진 찍은 사진을 이제 제가 기념으로 걸어놨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돈도 좌라락 걸려 있는데 이건 네네. 뭔가요? 아, 이것들도 뭐 여러 세계 각국에서 오기 때문에 자기 나라 돈이 없으면 여기에다 하나씩 걸어놓고 가네요. 아, 네. 그럼 지금 이렇게 도시 민박업 업소를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게스트들이. 네, 지금 5년 됐습니다. 그럼 코인으로 결제 받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뭐 코인으로 받게 된 것은 5년 전부터 받게 됐어요. 근데 5년 전에 처음에 싱가포르 게스트분이 처음에 물어봤고 제가 방 하나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남산 타워가 가깝기 때문에 남산 타워 갔다 오셔서 지금 손님이 쉬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에어비앤비에서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침대, 화장대, 뭐 에어컨, 뭐 예. 되게 상세하게 사진을 찍어 놓으셨네요. 네네. 그럼 사장님 결제 방법은 어떤 식으로 이용되죠? 네,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핸드폰에 지금 업비트가 빗썸을 깔아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갑 주소를 보내드리면 네. 뭐 그리 입금시키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암호화폐 가격이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네. 정확하게 책정된 금액을 받기는 조금 그럼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실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코인으로 이제 결제를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근데 사실 코인으로 바로 받아서 바로 매매를 하면은 뭐 유동성은 없습니다. 사장님 여기 운영하신 지 이제 5년 됐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앞으로도 10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년 후까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는 날이 가능할까요? 네, 항상 가능합니다. 네, 오늘 저희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2부 게스트하우스도 잘 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 2.0이 런칭되었습니다. 거래 매칭 엔진을 업그레이드하고 서버를 확충해 글로벌 대형 거래소와의 마켓 연동으로 상위 200여 개 품목을 거래할 수 있는데요. 해외 메이저 거래소와 코인빗 간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코인, 마켓 테더링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자체 코인넥스트와 연계한 플랫폼으로 타 금융자산의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덱스코인 관련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코인빗 2.0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푸카오 글로벌의 피코가 코인빗에 상장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피코는 해커들에게 적극적인 대응과 실제 해커가 사용하는 백도어를 탐지해서 지갑에 대한 실시간 위협을 감지하고 경보를 알려주는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카오 글로벌은 백신 소프트웨어인 바이로봇의 개발, 사이버 사령부 어드바이저, 20년간 정보 보안 분야 화이트 해커 및 바이러스 백신 섭렵 등 전문적인 기술력과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요, 저희가 특별히 암호화폐 사기 수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또 변호사님께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첫 방송 출연해서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제 말씀이 조금 더 도움이 돼서 사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 사실 그 자금들이 좀 더 정상적인 블록체인 산업에 투자돼서 블록체인 산업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데 기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두님은 오늘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또 어땠나요? 저는 뭐 오늘 좀 첩첩한 심정인데 네. 그러니까 관련법을 좀 강력하게 규제를 하면 사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 너무 약한 거 그리고 너무 구시대적인 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네, 스펀키님도 한 말씀?
네, 빨리 지금 이 시장에 어느 정도 적당한 규제안들이 나온 다음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자금도 좀 정상적으로 좀 잘 쓰이면서 이 업계 발전에 정말 좀 한몫할 수 있게 그리고 이런 피해자들이 좀 이제 좀 그만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게요. 오늘은요, 저희가 김치 프리미엄 때 있었던 사기 수법부터 다양한 사례들을 봤습니다. 다단계 코인 거래소의 이런 사기 판례도 들어보면서 또 이렇게 반성도 하고 또 되짚어보는 이런 유익한 시간 가졌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본방사수 해주세요. 코인라이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